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경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7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읍면지역 시민들은 상수도, 의료, 교통, 환경 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읍면지역 광역 상수도 보급 등 농촌지역의 취약한 인프라가 조속히 개선되길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 5월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가스로 사람의 감각기관으로는 감지가 불가능하며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 치명적인 라돈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나 정부의 관리 부실과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으며 이제 라돈의 위험은 라돈 매트리스에 이어 라돈 대리석, 라돈 지하수 등 우리 생활의 곳곳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먹는 물 또한 라돈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라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마시는 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어떤 노력과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 기간 중 시 업무보고에서 세종시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 관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집행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질의와 자유 요구를 한 끝에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소규모 수도시설 대부분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지자체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해 왔으며 세종시는 환경부가 조사한 114개 소규모 수도시설 중 14곳이 환경부 기준치 148베크럴을 초과하였습니다. 집행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14개소 중 12곳에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2곳은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럼 행정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라돈 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부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2007년부터 18년까지 환경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선별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언제쯤 받아서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최근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부시장님, 라돈이 검출된 지점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의원님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저희 시 관내에서는 총 13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고 주민들에게 안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는 2019년도 최근에 새로 검출된 곳도 있으시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전수조사한 결과 한 군데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지명을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본 의원이 소관부서에 이 시설이 언제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그동안 정확히 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안내를 지금 하셨다고 부시장님께 답변을 좀 하셨는데요. 주민 안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총 13개소 중에서 6군데는 면장과 이장에게 문서 시행과 함께 현장 설명을 했고 나머지 7군데는 이장에게 현장 설명 등 안내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PPT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7년 환경부 조사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우리 시 3개 지점에 대한 시 조치 계획 보고서입니다. 조치 계획을 보면 이용 주민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고 음용시 조치 요령 안내를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주민들에게 조사를 알리는 어떤 조치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수도시설 관할 이장이나 관리자, 관리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안내하는 공문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부시장님,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 결과를 안내해 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면장, 이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안내를 했을 뿐 지금 계획서상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저감장치 설치 일정이라든지 주의사항 이런 부분을 전달되지는 못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골의 그 농촌 지역의 간이 소규모 시설 이런 걸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층 분들이 많이 좀 사시고 계신데요. 그분들한테는 안내조차 하지 않고 이장이나 그 대표자도 아닙니다. 이장한테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중요한 사안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그래서 그게 실행되고 그 물을 충분히 저감해서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치 요령도 음용시 조치 요령도 상당히 좀 복잡해서요. 실제적으로는 그 물을 냉장 보관 시에 3.81일이라는 기간 동안을 보관했다가 음용을 해야 기준치 이하 148 베크럴 이하로 떨어진다는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끓인 후에 먹는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바로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요.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집행부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재도 본인들이 이용하는 수도 시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환경부 조사 결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5차례의 검사 결과에 대해 시가 조치한 상황입니다. 주민 대상 설명에는 한 번도 없었으며 환경부에서 통보받은 5차례의 검사 결과 중 시가 공문으로 해당 면장, 이장, 관리자에게 안내문서를 발송한 것은 2016년과 19년 2차례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2019년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2월 달에 안내를 한 것입니다.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시에서 얘기하기 전에는 뭐 라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 전혀 몰랐었다는 얘기죠? 그냥 몰랐다는 말씀이고 뭐 이장님이 모르셨으면 관리인이라고 써있는 저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시에서 라돈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이제 여기 관장님들한테 뭐 어떤 내용을 혹시 뭐 이렇게 어떻게 드셔라 이런 내용 좀 받으셨어요? 공문이나 이런 거 받았어요? 아니면 말로만 받으셨어요? 말로만? 아니면 공문 아니고? 드실 때는 어떻게 드셔라 하면 혹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라돈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 저감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얘기 들렸어요? 예. 해당 지역의 이장님하고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해당 지역 이장님도 라돈이 검출되어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안전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를 않았습니다. 부시장님, 이 세종특별자치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조례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조례대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예, 세종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소규모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관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소규모 수도시설 안내판입니다. 137개 소규모 수도시설 전체에 이렇게 관리인이 포함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137개 소규모 수도시설 중 라돈 저감장치가 설치된 12곳 수도시설 관리인에 대한 전화로 관리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절반에 해당되는 6곳이 관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리인이라 하더라도 라돈이 검출된 사실과 라돈 저감장치가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부시장님, 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와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을 좀 하시겠습니까?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반기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을 해서 내실 있게 관리 체계를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도 현행화를 하는 등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이제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부터 이런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못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유부터 파악을 하시고 과연 협의체 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라돈 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설치한 라돈 저감 장치가 제때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설치 이후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설치 시기와 개소수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죠? 이 환경부 조사 결과 라돈이 검출된 12군데 중에서 10군데는 통보 직후에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다만 2군데에 대해서는 2013년에 통보가 되었는데 2018년에 저감 장치를 설치를 했고요. 그 외에 올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 결과 나타난 한 곳에 대해서는 저감 장치를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사 결과 직후에 설치한 것은 확인이 이제 됐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다만 12년도에 채수를 해서 13년도에 통보받은 2곳이 이계소가 있어요. 그곳은 당초부터 라돈이 검출이 됐던 곳이고 2013년도에 설치를 했더라면 그동안이나 한 5년간이라도 그분들이 그 라돈이 있는 음용을 하지 않았을 때, 물을 음용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무려 5년 동안이나 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게 5년 후에 설치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판단해 보기에는 당시 2013년 5월 달에 통보가 되었다 그러는데 아마 시 출범 초기에 업무가 폭증하고 조직이 좀 안정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자가 업무 착오를 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집행부의 관리 소홀, 환경부 조사 전부터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포함된 지하수를 이용해온 주민들은 조사 결과가 통보된 13년 이후 5년이나 이제 해당 지하수를 운영한 거예요. 그때 당시 군정에서 시정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지금 부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시정으로 전환이 됐다면 오히려 좀 더 격상된 행정 서비스를 좀 받아서 주민들이 그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정확하게 받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반드시 자체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라돈 저감 시설이 설치된 이후 라돈이 얼마나 저감되었는지 꼭지수를 기준으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감 장치를 설치한 후에 시 차원의 라돈 함유 실태 수질 검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간에 모니터링은 없었던 것이고요. 그간에 그러면은 그 수질에 대한 라돈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 단지 저감 장치가 기계적으로 정상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해온 것으로. 이 정말로 그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감 장치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저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것이고, 또 저감 장치를 설치한 이후에 실제 저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감 장치를 했으면 저감 장치를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저감이 됐다는 걸 확인한 후에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거를 막연하게 저감 장치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안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그 이후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1월 말에 그 저감 장치를 설치한 곳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를 했는데 다행히 12곳 모두 기준 지하로 검사가 가서 잘 나왔습니다만, 몇 곳은 감시 기준 148베크럴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1월과 2월에 거쳐 세종시 전체 137개 소규모 시설에 대해 시가 자체적으로 라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우리 시 자체 전수조사 결과 그간 환경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됐던 3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한 곳에서 감시 기준을 초과하는 그 개소가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감 장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를 했습니다. 라돈이 수질 감시 항목으로는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설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라돈 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는데 조금 불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곳에 현재 저감장치가 되어 있는 12곳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라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37개 소규모 수도시설 중 한 곳에서 결국은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었다는 사실이 좀 중요한 거고요.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라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도 계속 발견되었다면 한 번도 라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37개 소규모 수도시설도 결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었을 텐데, 그동안 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는 라돈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7년부터 1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본 의원의 지적과 요구에 따라 라돈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부시장님,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37교소에 대한 조사를 본 의원이 요구하기 전에 시가 선제적으로 좀 추진하였다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학교 지하수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답변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 세종시 관내 학교 중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 현황과 이들 학교에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주로 면적에 있는 4개 학교에서 이제 지하수를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교에 대한 수질 관리는 그 환경부령인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여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그 2019년도 이전에 그 면지역 학교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나 또 수자원공사, 세종시로부터 별도의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연락이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공문을 받았던 게 있었으면 조치가 됐겠죠. 네. 조치가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런 공문이나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부국감님 수질 검사 항목에 라돈인 포함되어 있지 않죠? 지금 현재. 현재 그 환경부령에 따르는 규칙에 의하면은 46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환경부 고시 먹는물 수질 관리 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19년부터 검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9년부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이런저런 그 조치나 연락들이 있었으면은 선제적으로 학교에서도 라돈에 대한 검사를 했고 또 그게 예를 들어 검출이 됐다 하면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환경부나 또 수자원공사 시에서 학교에 그 공문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 그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좀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수도법에 나와 있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26조 4항에 있는 것처럼 지자체가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상 수질 기준 항목 외에 항목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육감님, 아이들의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수질 검사 항목에 라돈을 포함하여 반드시 그 조사 검사를 하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수 내 라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지하수에 대해 라돈 등 자연 방사성 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라돈이 높게 검출된 지점에 대해 조사 결과 통보, 음용시 조치 요령 안내와 함께 저감 장치 설치 등 상수도 보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는 관련 사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사후적으로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데만 급급했으며 이마저도 조사 결과가 통보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37개소는 최근까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실시된 전수조사에서 이 중 한 곳이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시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내 라돈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는 전체 지하수에 대한 라돈 함유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는 2024년까지 상수도 보급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를 앞당겨 상수도 보급 등 급수 조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돈 저감 장치가 제때 작동하는지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저감 장치 작동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알림 장치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상수도는 시장이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 협의회 대표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시로 일원화하는 등 관리 체계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면 지역의 학교 지하수에 대해서도 라돈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등 교육청에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과 고시 감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라돈 기준치 148베크럴을 법상 수질 항목으로 강화하고 라돈 고함량 지하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적극 요청해 줄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마이크. 아무리 말씀이 예. 말씀하세요. 이번 사안이 세종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음용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세종시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시민이고 우리 학생입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온정으로 보편적 복지에 관심 가져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부터 본 의원이 라돈 문제를 지적한 이후 문제점 발굴과 해결책을 찾기까지
본 의원과 함께 동분서주 발빠르게 조치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분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